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한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로 인해 너 또한 좋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넘어 우리의 성격, 삶의 방향까지 결정짓는다.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좋은 사람의 10가지 유형을 통해 인생에서 꼭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명히 알아보자. 1.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은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정과 따뜻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김장철에 혼자 힘든 어르신을 도와 김치를 담그며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라고 말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이웃을 찾아가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는 행동이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먼저 타인을 살피고 도움을 건네며 공동체의 따뜻함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선을 우선시한다. 인간적인 사람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주변의 작은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돕는 행동으로 실천한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더 깊고 신뢰로 가득 차게 만든다. 2. 겸손한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요즘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마을 모임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하기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다. 예를 들면, 제가 이 분야는 잘 몰라서 의견 좀 더 들어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줄 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려 보라.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지혜롭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며 지혜를 쌓아가는 법을 안다. 3. 의리가 있는 사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하는 사람이다.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키거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이다. 동네 친구가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일부러 시간을 내어 병문안을 가고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 또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가 실패했을 때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켜주는 모습. 장례식장에서 멀리 사는 친구를 대신해 끝까지 남아 장례 절차를 돕는 모습 등이 바로 의리다. 안타깝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리를 쉽게 저버린다. 하지만 덕은 행동에서 증명된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의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한결같은 태도로 드러난다. 그래서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곁에 있는 이들에게 오래도록 신뢰받고 존경받는다. 4. 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술에 취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적당히 마시고 분위기를 즐기되 취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술자리에서도 품위를 지키며 대화와 웃음으로 자리를 따뜻하게 만든다. 술에 지배당하면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실언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절제는 인간의 영혼을 고결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절제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미덕이다. 이제 그만 마셔야겠다고 스스로 멈추며 분위기를 즐기면서도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던 당신 주위의 누군가가 바로 절제하는 사람이다. 5.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 약자에게 친절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기 어려워하는 노인에게 다가가 제가 들어드릴게요라며 손을 내밀거나 마을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주변에는 약자를 무시하며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듯 바로 무지한 자다. 반대로 약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진정성 있는 마음을 보여준다. 약자에게 베푼 친절은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한다. 6. 잘못하면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정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할 수 있다면 관계는 더 깊어진다. 한 예로, 가족 모임에서 언성을 높였더라도 내가 과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회복할 줄 아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과할 줄 모르는 자는 영혼의 병을 키운다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사과는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표시다. 진심 어린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된다. 7.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작은 도움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웃이 나눠준 음식을 받고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라고 말하거나 지인이 직접 농사지은 감자 한 봉지를 건네줬을 때 이런 귀한 걸 나눠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감사 대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다. 소크라테스의 말이 떠오른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감사는 큰 노력이나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이런 작은 감사의 표현이 쌓이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욱 따뜻하고 깊어진다. 8. 말을 아끼고 잘 들어주는 사람. 필요한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만 건네는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자신의 경험담만 늘어놓는 대신 그래, 참 고민되겠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라고 묵묵히 들어주며 공감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자신의 말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상대방의 이야기가 묻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반면에 말이 많으면 지혜가 흐려진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듣기에 집중한다. 경청은 관계를 깊고 진솔하게 만드는 중요한 덕목이다. 9.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이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관계를 해치거나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소크라테스의 말을 떠올려 보자. 절제 없는 삶은 혼란과 파멸을 부른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관계는 금방 틀어지기 마련이다. 반대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든다. 10.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동네 강좌에 참여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려 한다. 현재에 안주하거나 배움을 멈추는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가꾸는 자다. 배움에 열정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들은 자신의 배움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이끈다. 소크라테스는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삶은 영혼을 고귀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오늘 이야기한 좋은 사람의 10가지 유형은 단순히 친구를 고르는 기준이 아니다. 함께할 사람을 찾고 나 또한 그들처럼 성장해야 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때 인간관계는 인생을 더 따뜻하게 만든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라. 그들이 이 10가지 모습에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남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